마을로 향하는 약사들 늘품가치의 대표 맡고 있는 박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은 약사와 10분 이상 대화해 본 적 있으신가요? 사실 전국에는 23,000개의 약국이 있고 이는 편의점의 수와 비슷합니다. 많은 숫자처럼 보이지만 편의점에서도 물건을 골라서 사서 나가기 바쁜 것처럼 약국에서의 상황도 사실 비슷합니다. 늘품가치는 약사의 전문 직능을 활용하여 안전한 의약품 이용 환경을 만드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늘품가치의 사업은 10분도 대화하기 힘든 약국 속이 아니라 약국 밖에서 이루어집니다. 늘품가치의 활동을 3가지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활동은 의약품 안전이용 교육입니다. 청년, 장애인, 어르신, 장애인, 돌봄 종사자 등 대상자별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고 또 임상 경험이 풍부한 약사들이 직접 나가서 제공합니다. 약을 어떻게 보관해야 하는지, 복용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또 사용하지 않는 약은 어떻게 버려야 하는지 주민의 눈높이에 맞춘 교육을 제공합니다. 두 번째 활동은 공익사업 제안입니다. 의약품과 약사는 우리 사회의 공공재입니다. 주민의 약물 이용 행태를 조사하여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고 또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합니다. 작년에 있었던 제6회 사회공헌 파트너스 데이에서 의약품 잘 먹고 잘 버리기란 주제로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늘품가치의 3번째 활동은 지역사회 통합 돌봄 활동입니다. 늘품가치는 지역사회와 밀착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방문의료 다학제팀에 참여하고 또 청년 네트워크와 함께 건강 상담을 진행하고 마을 축제에서는 상담 부스를 운영하기도 하였습니다. 늘품가치의 활동 중 가장 대표 사업인 찾아가는 복약상담소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찾아가는 복약상담소는 주민들의 일상에서 약물이 어떻게 쓰이고 또 어떻게 버려지고 있을까라는 물음에서 시작하였습니다.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 주민들에게 질문을 먼저 모아보았습니다. 이 질문들을 종합하니까 나의 생활 영역에서 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전문가와 의약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것이었고 이렇게 찾아가는 복약상담소의 기획이 완성되었습니다. 먼저 주민들의 생활 영역으로 직접 찾아갔습니다. 서울시 관악구를 대상 지역으로 하였고요. 함께 협력을 해줄 기관 9개소를 모집하고 활동에 참여할 약사와 약대생을 모집하였습니다. 10월부터 12월간 3개월 동안 12번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총 105명의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 그리고 1인 가구 청년, 중장년 노인, 그리고 장애인 등 다양한 주민 집단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을 진행하였고요. 활동 약대생들은 참여자들에게 의약품의 사용기한, 그리고 보관 방법, 의약품 폐기 방법 등을 교육하였습니다. 짧은 교육이 끝난 후에는 상담 약사와 함께 30분간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여 1:1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복약상담소에 참여한 주민들과 협력기관은 매우 높은 만족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협력기관에서는 의약품 이용교육이 올해 신설되기도 하고요. 관악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이를 위한 예산이 신규 편성되기도 하였습니다. 지역사회에서의 수요와 그리고 늘품가치 신규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찾아가는 복약상담소는 참여 약사들에게도 새로운 경험을 선사하였습니다. 사실 약국에서는 약을 중심으로 대화가 진행됩니다. 이 약은 어디에 쓰는 약이고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하지만 주민들의 공간으로 찾아가니 사람이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약을 먹게 되었는지, 또 약을 먹고 불편한 것은 없는지, 약으로 해결하지 못한 건강 문제는 없는지, 약을 매개로 하면서도 환자가 주인공이 되는 대화를 이끌었습니다.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환자의 어머니께서 상담에 참여하셨습니다. 환자를 대신해서 병원에 자고 증상을 설명해서 약을 처방받는 모든 과정을 혼자 해내고 계셨습니다. 보호자로서 자신이 잘하고 있는지 확인받고 싶어 상담에 참여하셨다고 하였는데요. 복용 중인 정신과 약은 또 부작용이 많고 부작용을 알면서도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필연적으로 옵니다. 보호자로서 또 투약의 보조자로서 막중한 책임감과 그리고 부담감이 굉장히 큰 상태였고 약사회 상담을 통해서 약에 대한 설명을 듣고 또 자신의 판단을 점검받으면서 밝은 표정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어머님의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보호자도 병원도 약국도 모두가 제 기능을 다 했지만 환자는 불안함에 떨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료기관의 눈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입장에서 그리고 환자가 약을 먹고 이용하는 환경 속에서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늘품같이는 활동을 통해 의약품 이용에서의 사각지대를 발견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1년간의 경험 속에서 사각지대는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양한 연령 그리고 다양한 질환의 사람들은 누구 하나 약사와의 상담이 필요 없을 만큼 충분하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만 필요한 부분이 저마다 달랐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14년 차의 약국 약사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2년 차의 마을 약사라고 소개하려고 합니다. 11년째 약국을 운영하면서도 약국에서 보지 못하던 것들을 지역사회로 나가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약국의 약사 동료들이 약국을 떠난 약이 어떻게 쓰이고 또 어떻게 버려지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약보다 약을 먹는 사람들 그리고 약을 먹는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할 마을 약사가 필요합니다. 늘품가치가 마을 약사를 키워내고 또 지역사회로 향하게 하는 징검다리가 되겠습니다. 일회성의 봉사활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책임감과 전문성을 가지고 직업으로서 역할하는 마을 약사를 키워내고 싶습니다. 실제로 찾아가는 복약상담소의 사업비 1,000만 원 중 78%는 활동 약사와 약대생의 활동비로 쓰였습니다. 전문 인력 인건비라는 게 결코 적지 않은 비용이지만 안전한 의약품 이용 환경 구축을 위해서는 의약품의 전문가인 약사가 직접 나서야 합니다. 마을 약사 양성소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마을 약사를 키워내 지역사회로 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의 요구들을 상담이나 강의 프로그램으로 조직하고 체계적으로 관리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마을 약사 플랫폼으로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늘품가치는 65명의 회원들과 함께 지난 9월 창립총회를 마쳤습니다. 약국을 운영 중인 약사, 또 공공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약사, 보건 정책을 공부하는 약사, 의약품 제조회사를 운영 중인 약사, 이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저희의 이사님들로 함께 참여하고 계십니다. 또한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 사단법인 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늘품가치는 진정성과 역사성을 가진 파트너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건강권 증진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예비 약사들로 구성된 약대생 동아리 늘품과 또 전문 면허를 가진 약사들로 구성된 늘품 약사회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 활동을 통해 저희가 정리한 마을 약사의 정의입니다. 공공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주민의 생활 영역에 먼저 다가가는 약사. 늘품가치는 앞으로도 안전한 의약품 이용 환경을 위해 마을로 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